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2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6%, 코스닥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제가 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엊그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대충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흐름이 지금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묶였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장이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그 다가올 그 잠재적인 위험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올해 초, 올해 중반, 아니면 작년에 겪었던 그 상승장은 이제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겁니다. 네, 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우량주들도 사실은 그 장세가 좋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량주도 사실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급등을 하고 위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그런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사실 이제 내려있는 종목들도 조금은 애매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5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1천억 이상으로 1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이런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거의 종목 강세입니다. 네, 한참 떨어지다가 올라간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테마별 그런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주식에서 계속 비중을 늘려가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락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떨어지다가도 이제 잠깐 반등을 했다가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사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은 이미 추세 자체가 완전히 전 저점을 깨버리고 추가적인 저점이 나왔고요. 이전에 여기서 자리 잡았던 그 자리이긴 하지만 241선까지도 좀 하락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코스피가 장기 추세선까지도 깼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좀 더 약세를 띌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고요. 금액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둘 다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아직 장기 이평선은 지키고 있고 전저점도 지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평선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제는 계속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경향은 이제 하락 초입기이기 때문에 종목을 분석하실 때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도 그런 게 이제 통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는 좀 추세 자체가 꺾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도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매도로 가고 있고요. 개인만 자꾸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 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급락했던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1% 이상으로 좀 반등을 해줬고요. 유럽 증시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가 1180원대로 굉장히 이제 높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한 달로 보았을 때는 계속 1년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진다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달러 쪽으로 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이 주식으로 따진다면 매도했을 때 달러가 생기는 그런 주식이 더 강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100%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다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장이었고요. 특히 코스피 관련 바이오 종목들도 계속해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속절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지라인이 깨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노코박스 관련주에도 지지라인이 깨진 종목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노코박스 관련 긴급 승인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만 믿고 지금 이 하락장을 막기에는 조금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그 바이오 소식에 대한 그 매출이 바로 인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그 어떤 수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승인이라는 것이 사실 100% 승인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승인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죠. 경구용 치료제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라고 성공적이라고 이제 평가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했는데 사실 모더나와 화이자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백신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그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가 백신에 대비해서 비싸긴 하지만 혹시라도 조금은 더 싸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라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앞으로 백신 시장이 더 커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성장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장주 모더나 화이자부터 좀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사실 넥사이언스 입장에서 아니면 뭐 나노코박스 관련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긴 했습니다. 연내 이제 WHO 승인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모더나의 6분의 1 가격이라서 상당히 이제 저렴하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는 좀 백신에서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로 약간 그런 관심도가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자면 코로나가 나오고 나면서 진단키트가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진단키트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았고요.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라든지 이런 PCR 진단키트 아니면 항체키트 이런 진단키트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이제 긴급 승인이 유력하다라고 했을 때 진단키트가 이제 수요가 떨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더 증가한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 주가가 사실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는 백신이 이제 긴급 승인이 되고 하나둘씩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긴급 승인을 신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백신 주식들이 이제 좀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성장성이 떨어질 거라고 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전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노코박스 나노젠도 사실 백신에 대한 그런 소스 하나만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를 믿고 계속 버티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HLB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1,000원 내려서 55,500원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좋게 가면 좋겠지만 이제는 이 자리가 이제는 마지막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21선 추세도 좀 꺾이기 직전이고요. 하락한 지 꽤 되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HLB가 나노코박스 관련 주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소식이 있긴 합니다. 리보세라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백신 주사기 FDA 승인, 자회사 승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준다면 또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승인은 이 상승세는 사실 백신에 대한 판매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상승분에 대한 절반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버리면 이젠 진짜 이 상승분 전체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박스권을 쉽게 힘없이 그냥 뚫려버렸고요. 다시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렇게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 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이 나는 대로 빨리빨리 10% 내외로 털고 나가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백신 관련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좀 힘이 빠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HLB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이제는 좀 반등을 해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더 내리면은 위험하고요. 여기서는 반등을 좀 해줘서 좀 다시 한번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좋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이고요. 500원 하락해서 29,900원입니다. 그래서 HLB 제약은 사실 이미 미리 내렸고 사실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이 깨졌고요. 지지라인이 60일선을 깨트렸을 때는 저는 좀 정리를 공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내릴 수도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상승분 자체가 이제는 첫 시작을 깨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첫 시작마저도 깨버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다 좀 떨어지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 지금은 좋지 않고요. 20주선까지 좀 떨어졌다가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투자자도 외국인이 좀 샀지만 크게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넥스 사이언스도 마지막에 더 하락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월봉도 음봉이 되었습니다. 10월 월봉은 음봉으로 시작했고요. 28,000원 마무리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이 지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죠. 36,000원, 36,500원을 찍고 줄곧 내려와가지고 지금 28,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넥스 사이언스도 이제는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던 그런 흐름 자체가 깨져버리면서 여기서 더 깨져버리면서 61선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또 무너져 버린다면 이제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이 나면 올라가겠지만 그 긴급 승인이 당장 다음 주에 날지 다다음 주에 날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쉽사리 그 서류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조금이 아니죠. 이제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좀 죽어 있긴 하지만 지금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버린 상황이 왔을 때는 넥사이언스도 당분간은 좀 어렵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와준다면 요 21선과 61선을 좀 횡보하는 선에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조금은 불안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 백신 효과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도 싼 것도 다 알고 있고 안전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밀리다 보니까 보호 효과에 대해서 자꾸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근데 그 효과는 이제 3월 달까지 진행을 할 텐데 긴급 승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승인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다 검증이 되고 나서 긴급 승인이 된다고 해서 그게 긴급 승인이 아니면 그거는 그냥 긴급이 아니고 승인이죠. 네, 그래서 좀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하락장을 무릅쓰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 소스가 사실 너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리가 사실은 위쪽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불안하신 거고 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린 게 아깝기 때문에 좀 더 봐도 되겠지만 근데 이제는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더 가다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나노코박스 빨리 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구용 치료제로 이 움직임이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좋은 장으로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